생태 자원의 보고 산과 숲. 숲은 생명의 근원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문제는 한번 망가진 자연은 원 상태로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숲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도 살아갈 기본적인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 가리왕산의 복원 과정에도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산과 숲의 가치는 무엇인지 산림자원의 보존과 복원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다. 지구의 날이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 보호자들이 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자연 환경의 훼손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들이 활발한 가운데 이날 가장 관심을 끈 곳은 바로 가리왕산이다. 자, 일주일 동안 스키 경기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스키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흙 떠내려오고 동물들 못 지나가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만날 때 이 숲들이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숲을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아마 조금이라도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리왕산은 벌목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한다. 이에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가리왕산이란 산 자체를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 산이 그런 700년이 된 그런 신산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산림 자원들이 훼손되었다는 것도 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빨리 정부의 그런 정책, 그 환경 관련 정책도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오, 맞췄어. 이게 지름이 1m 20에 이르는 들매나무라는 수종이에요. 북한에선 대동리에 114cm짜리 이 들매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120cm가 넘는 들매나무가 이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소 5만 8천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고 한다. 축구장 6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2011년도에 정선의 알파인 스키장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그것을 누군가는 전중후의 사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벌목이 진행된 이후에 스키장을 건설하기 전에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감동 속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알파인 스키장 건설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일부가 해제됐고 산림 자원의 훼손이 문제가 되면서 올림픽이 끝난 후 복원과 사후 관리가 이슈로 떠올랐다. 좀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그 해제된 부분이 이제 가리왕산의 상단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 보통 우리나라 이제 아고산대 지역 식물들인 뭐 분비나무라든가 주목 같은 대규모 군락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향후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토사 유출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이식해서 자라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복원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수감리.
본래는 가리왕산 기슭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 마을이었다. 하지만 2012년 6월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으로 가리왕산 중봉이 선정되면서 마을은 완전히 변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데는 그 선수 라운지라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대기하는 그 선수 라운지가 설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편에 보면은 저쪽 편은 또 그 운영 요원들이 그 있던 대기하고 있던 그 운영 요원 라운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원 계획에 따라 경기장 일부가 철거를 진행 중인데 2천억 원이 넘게 투입돼 만든 활강 경기장을 고작 8일 사용하고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저기 그 미국 미네소타에서 온 그 저기 장애인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정선군 주민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주민들의 자부심이다. 그렇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주부님들은 여기서 그 관광객 갖고 선수들하고 촬영한 사진을 가보로 또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그걸 정말로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그 간직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복원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고 이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네, 저 앞에 보이는 그 저기 그 주택들은 당초에 여기서 조상 대대로 그 계시던 분들이 정말로 그 조상들이 그 살던 터전을 멀리 떠나기 아까워가지고 아쉬워가지고 그 여기 사시는 분들을 이주시켜서 만들어 놓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스키장 곤돌라 건설 과정에서도 훼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가적 경기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주민들은 곤돌라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관광 자원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한다. 정선 알파인 스키장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달라고 청원한 상태. 애써 지은 시설인 만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그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 강원도에서는 2021년도에 아시안게임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가능성이 90%입니다. 당장 3년 후면 또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뭐 복구할 수도 없고 이 경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생태 복원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와 체육계는 일부 시설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원과 개발을 접목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에 대한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숙제가 있다면 바로 가리왕산이다. 그렇다면 가리왕산은 복원을 통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파헤쳤는데 이곳은 중요한 식생보호구역으로 상당 부분의 자연이 이미 훼손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리왕산이 생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높은 해발고도 1561m의 가리왕산은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에 걸터 앉아 태백산맥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산이다. 이게 속성수다 보니까
가리왕산이란 이름은 고대 맥국의 왕 이름에서 땄다고 전해지는데 독특한 고생 생물종이 서식하고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이다. 왕에게 바칠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부터 벌목을 금지한 봉산으로 지정.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 덕에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천연림의 형태를 유지해 온 곳이다. 생태적 가치가 높아 2008년부터 일부 지역이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돼 왔다. 예, 이 삼산봉표의 뜻은요, 옛날부터 이 가리왕산 지역이 산삼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산삼을 채취하거나 입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표시로 설치한 이제 표석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특유의 찬바람 때문에 자욱한 물안개를 만들어낸다. 중봉에 이르면 거목 아래 보라색의 얼레지가 눈에 띈다. 얼레지는 높은 지대에 비옥한 땅에서만 자란다는 야생화다. 지금 보시면 다 얼레지가 쫙 보라색 빛을 갖다가 보이는 이 꽃들이 얼레지예요. 얼레지인데 지금은 이제 닫고 있죠. 날씨가 추우니까 닫고 있는데 이것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뒤로 젖혀지는 백합 같은 그런 모습을 갖다 띠게 됩니다. 근데 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색감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갖다 연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얼레지뿐만이 아니다. 길 따라 다양한 야생화들이 알록달록 펼쳐져 있다. 보시면 여기 파란색 꽃이 있죠. 이게 바로 현우색입니다. 색이고 남색 계통의 그 꽃으로서 이제 좀 이쁜 모양을 띠고 있고요. 모양이 독특하게 투구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약간 그 옛날 로마 병사들의 그 투구 모양하고도 좀 연상이 되는 그런 모양. 이게 한겨령풀입니다. 지금은 꽃이 이제 시그러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질 그런 모습입니다. 멸종위기 종류라 법으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북부 고산에서 자라는 한계령 풀. 환경부에서 지정한 보호종이다. 산림청이 가리왕산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핵심 구역으로 지정했던 중봉과 상봉 사이의 고산지대는 희귀 식물의 보고다. 여타 산지와 다른 독특한 토양 생태계 때문이다. 원래 숲이 너무 빽빽하면 광선들이 땅으로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숲 가꾸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밀도를 갖다가 조절을 해주면 태양 광선이 지면까지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얼레지 같은 그런 초하류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면적이 약 2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전 지역의 얼레지들이 쭉 넓게 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높은 습도와 너덜지대의 풍열 덕분에 북방계 식물 등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식물이 다수 분포하는데 가리왕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풍열 지역으로 꼽힌다.
바위들이 얽히고 설켜 공기를 가두면서 땅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풍혈이 산 전체에 고루 분포해 생태적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 높다. 풍혈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람하고 혈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요. 가리왕산 같은 경우는 이 바위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바위들이 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너덜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으면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공기들이 지나가는 곳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 뜨거운 그 태양의 그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 안에서 냉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구멍을 통해서 그 바람이 나오는데, 한여름에도 뭐 온도가 3도 정도로 떨어지는 아주 그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을 갖다 우리가 풍혈지대라고 합니다. 풍혈이란 여름철에 찬 공기가 나오고 겨울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나오는 구멍, 바위 틈, 자연 동굴 등을 의미한다. 얼음골에 돌러덜 사이로 들어온 찬 공기에 의해 지하수가 얼거나 증발하면서 온기와 수증기는 위로, 냉기와 물은 아래로 가는 흐름이 발생한다. 그 결과 냉혈은 아래에, 온혈은 위에 있게 된다. 능선을 따라 상부로 올라가면 높이가 큰 거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가리왕산에서는 분비나무, 거제수나무, 물들매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을 볼 수 있지만 특히 이곳은 왕사슬의 나무의 최대 자생지로 꼽힌다. 네, 가리왕산은 우리나라 온대 북부의 전형적인 숲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비교적 그 숲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서 수종만 한 60여 종이 넘습니다. 독특한 식생 구성으로 본다면 아고산 지대에 이제 자생하고 있는 분비나무나 주먹군락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그 밖에 뭐 사슬의 피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거제수나무 등 특징적인 그런 수목들이 잘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또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하고 내륙에서는 유일하게 주먹 어린 나무가 활발하게 자라는 숲이기도 하다. 가리왕산의 주목군락지는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나 종 또는 자원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가리왕산은 상봉 정상과 중봉, 하봉 일대가 모두 산림청의 집중적 관리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은 센서로 해서 센서가 있는데 증산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 물이나 양분을 어떻게 흡수를 어떻게 위로 올리는가에 대한 걸 갖다가 이 장치로 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알루미늄 밴드가 되어 있는 거는 이 나무가 얼마큼 옆으로 커지는가를 갖다 측정해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최근엔 기후 변화로 수목의 고사율이 높아지고 있어 나무의 성장 과정을 분기별로 조사해 연구하고 있다. 네. 이거는 우리 사람 이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를 오랫동안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얘가 무슨 수종이고 이 위치에 있는 건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얘가 8번인데 이 8번이라는 수종은 무슨 수종이고 키는 원래 얼마였고 그 다음에 직경은 얼마였다.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얼만큼 자라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는 그런 표식을 하기 위한 이름표가 되겠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식생 보고는 까다로워진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낙엽 낙지다. 낙엽 낙지란 나무로부터 지표면에 떨어진 잎이나 가지를 말하는데 수종에 따라 떨어지는 양을 조사해 생태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그 나무들이 태양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땅 속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그 광합성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만들면은
초식동물이 그 에너지의 아주 극히 일부만 섭취를 해요. 그리고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도 아주 일부만 섭취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 에너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낙엽, 낙지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요 단위 면적당 낙엽, 낙지 양이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다시 에너지가 자연으로 환원돼 가지고 순환되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느냐, 이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시료들을 채집하는 그런 채집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면 산림의 분포와 훼손 등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환경과 산림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산림 복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기 생태 연구다. 저기가 이제 바로 가리왕산 정상이라고 그래요. 아, 저쪽이 지금 운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오늘 운해가 상당히 빨리 지나가네, 그죠? 네. 바람이 많이 부나. 예, 바람이 위에는 바람이 상당히 센 모양이에요. 보존 가치가 높은 산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리왕산.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됐다. 이것이 잠깐의 관심에 그치지 않고 산림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일단 가리왕산은 자연성이 뛰어난 지역이 국부적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산림 보호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 과거에 오랫동안 그 산림청에서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온 숲하고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숲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숲의 구조들이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산의 시민청이 마련된 시민갤러리에서는 사진전이 한창이다. 풍경의 주인공은 바로 가리왕산. 사진 속에는 수백 년 묵은 천연 숲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다.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조명환 사진작가. 수차례 방문해 잘려진 나무들의 모습을 기록했다고 한다. 가리왕산은 제가 산을 다니면서 산사진 찍던 중에 우연히 들렸던 산이긴 한데, 특별한 계기는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이 나무들이 다 잘려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좀 남겨놔야겠다, 그런 의도에서 좀 더 열심히 찍었던 거죠. 가리왕산이 다시 제 모습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가리왕산이 경기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섰던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되돌아온 산은 올림픽의 진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작가는 가리왕산의 생생한 기록들이 가리왕산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숲과 나무, 산림 자원들이 훼손되고 있다. 택지 공급이나 산업 기반 시설 공급, 골프장 건설, 관광지 개발 등을 이유로 해마다 많은 산림이 훼손되면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숲에서 여러 가지의 그 이익을 갖다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훼손 원인이 되겠죠. 난개발이 그 대표적이고요. 또 깊은 오지에서는 뭐 자기가 필요로 한 목재나 여러 가지 산채나 혹은 석재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자연성이 유지되는 그런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온전성 수준을 갖다가 넘어서는 그런 무분별한 그 개발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 훼손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이런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면서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 뭐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만은 산림을 개발할 당시에 산사태라든지 그런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 혹은 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가급적 개발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면은 산림 분야의 전문가, 재해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재해 예방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이후에 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써 가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해마다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 자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2017년까지 약 1,500헥타르, 2016년에 비해 3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런 산불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인재로 인한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도 고성군청. 대형 산불이 잦은 동해안 지역은 봄이 되면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까지 불어 한번 불이 붙으면 대규모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산불의 요인으로는 뭐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고요. 그리고 영동 지역은 이 봄철만 되면 좀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 강한 바람과 그다음에 이 백두대간 지역으로 인한 그 자연스러운 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강풍이 또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산불 예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산불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 조기 진화는 물론이고 피해 후 복구 작업 또한 중요하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야산. 얼마 전에 산불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게 불탄 나무들이 새까만 거로 봐서는 바람이 셌어 그날. 잎이 하나도 없고.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아직 역력하다. 지난 3월 말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다 발생 1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산불로 축구장 면적 56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됐다. 이 소나무가 수고가 한 25m가 되는 것 같아요. 한 25m 정도 되려면 뭐 한 최소 50년, 60년은 커야 되는데 이거 뭐 불냄새도 많이 하고 해서 피해가 큰데. 재도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 산이 시뻘건 불덩이가 됐던 산불 참화의 상흔을 미처 지우지 못한 모습. 불탄 나무들이 그대로 서 있고 곳곳에 새카맣게 타서 꺾인 나뭇가지들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산불로 인해 나무가 고사하게 되면 숲속 동식물은 물론 토양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긴다. 실제로 토양이 그대로 노출된 곳이 많았다. 옛날에는 여기 다 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곤충도 있고 했을 텐데 지금은 뭐 산불이 다 나서 이렇게 흙이 뻘겋게 보이니까 이놈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불 때문에. 이 저기 지피 이 땅에서 살던 곤충이나 균 이런 게 다 죽었다고 지금. 그렇죠. 어떤 생태계가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죠. 또 당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나무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해 진화 이후에도 피해 면적이 계속 증가한다.
이 숲이라는 게 수온 함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물을 잡아두지 못하니까 어떤 홍수, 큰 비가 왔을 때 홍수로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자연 환경 상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되고 동물들 특히 이제 동물들이나 산사태 이런 이제 위험 요소가 항상 따르게 돼 있죠. 이 산불 화력이 세긴 센 모양이야. 이거 보니까 이 표피가 다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려가지고 매끈매끈하잖아. 지역은 특히 좀 더 심하게 많이 타는데요. 여기 뭐 바람이 많이 셌다는 얘기지 뭐. 이거 봐 이게 타가지고. 동해안 지역은 특히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가 많아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이게 화력이 세서 그런 화력이 세서 이 소나무의 취약점이에요 이게. 소나무는 이게 섬진가루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불에 한 번 하면은 수관화가 돼서 이제 그 산 꼭대기로 숲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불이 지나가니까 이 피해가 큰 거죠. 어떻게 사람이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맞아, 다 화력이 돼서 불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 표피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네. 맨들맨들하게 소나무들이 다 탔는데요. 산불에 휩싸여 죽었지만 미처 쓰러지지 않은 나무들이 고사목처럼 서 있었다. 숲은 기본적으로 큰 나무와 중간 나무, 작은 나무들이 섞여서 서로 바람을 막아주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면 다른 나무들까지 말라 죽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곧 복구가 시작되겠지만 얼마나 걸릴진 모른다. 산불 피해는 한순간에 생기지만 조림과 관리를 거쳐 숲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는 데는 5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이게 저 조림하고 한 2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산에 어떤 기초적인 게 이제 형성이 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면 최소 이제 50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 산불 나기 전에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최근 복원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는 또 다른 산을 둘러보기로 했다.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마좌리 죽변산. 저 앞에 보이는 산도 다 96년도에 산불이 나가서 났던 지역인데 지금 그래도 많이 파래졌죠. 1996년 4월 23일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의 한 군부대 사격장에서 시작된 산불. 사흘간 고성군 한 개읍, 2개면 16개 마을을 휩쓴 이 산불은 산림 3,762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22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역대 산불 중 두 번째로 피해가 컸던 산불로 기록된다. 그 뒤 피해 조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됐는데 지역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다. 그때로부터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불이 났던 곳이란 사실을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산불 잔존목을 모두 제거하고 소나무와 자작나무 등 단일종 묘목을 심었다. 복원에 무려 22년이나 걸린 셈.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년이 넘게 자랐지만 아직 완전한 숲의 모습을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소나무 보이시죠? 소나무가 이제 있는 데가 그 96년도에 산불이 나서 다 이제 소실이 되고 그 이제 소나무 용기묘라고 이제 그 조그만 소나무 묘목을 심은 건데 한 20년 됐죠, 지금 심은 지가.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나무가 많이 자란 상태입니다. 특히 햇빛이 잘 닿지 않는 숲의 안쪽엔 덜 자란 가는 나무들이 많다. 몇 년에 걸쳐 조림 사업이 진행되고 묘목이 무사히 살아남아 큰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좋아졌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그 산불 피난데 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천지 차이잖아. 지금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숲으로 가는 이제 과정에 있어요. 보면. 뭐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나 뭐. 한 번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든다.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 복원은 나무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자연 생태가 곧바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산불로 인해 보호해야 할 중요한 산림 유전 자원종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 훼손이나 산불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고 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했다. 보시는 이 지역은 현지 내에 있는 숲에 있는 희귀한 식물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박릉숲의 현지의 보존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 다른 식물들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자 털을 잡고 자라던 식물들의 서식지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서 뿌리 내리던 식물들이 점차 사라질 수도 있다. 자생지에서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리기 힘들다. 우리의 중요한 생물 자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수목원은 이 취약종들을 수집하고 증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보시는 식물은 울릉도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만병초라는 식물을 이제 현지 외에다가 보존해 놓은 곳입니다. 이렇게 만병초가 내륙에도 있는데도 울릉도에 있는 만병초를 보존해 놓은 이유는 이제 울릉도가 대양섬이기 때문에 육지하고는 이제 유전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독립적인 그런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보존하기 위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리왕산 같은 고산지대의 생물 자원도 이곳에 보존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 이 보시는 식물은 흰 인간목이라는 식물로서 주로 우리나라 이제 북방계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얼음골이라고 하는 찬바람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 저지대임에도 그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풍열이라는 지역이 그러한 이제 고산성 북방계 식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숲은 육상 생태계 생물종의 약 80%가 서식하는 생물들의 터전이다. 하지만 한 번 훼손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통해 식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숲에 대한 보전은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자연이 나가는 방향에 맞게 숲을 점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에 넘겨줄 소중한 자연을 훼손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숲과 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연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짧았던 축제는 끝이 났고 자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